아침마다 이것 한 숟가락이면 약봉지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38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값비싼 약도 최신 의학 장비도 아닌 바로 제 부엌 구석에 있던 식초 한 병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환자였습니다. 혈압약, 혈당약, 심지어 소화제까지 달고 살았죠. 밥을 먹고 나면 속은 더부룩하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병원에서는 나이 드니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하는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고향집에 들렀다가 80이 넘으신 어머니의 식탁을 보게 됐습니다. 소박한 반찬 옆에 놓인 작은 유리잔 하나, 그 안에는 물과 식초가 희미하게 섞인 음료가 있었죠.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니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아침마다 식초 한 숟가락이 내 건강 비결이지. 너도 마셔봐."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의사인 제가 민간요법을 믿을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어르신이셨고 매일 바치를 하면서도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며칠 뒤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식초 한 숟가락을 아침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식사 후에 그 답답함이 줄었고 오후만 되면 몰려오던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환자로서 식초를 철저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초가 만들어내는 10가지 기적, 첫째, 혈당 조절입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교통경찰 역할을 하죠. 저 역시 공복 혈당이 평균 15에서 20mg per dl 내려갔습니다. 둘째, 혈압 안정. 식초는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어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딱딱했던 호스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입니다. 실제로 3개월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고혈압 환자 중 상당수가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지방간 개선. 지방이 쌓여 굳어가는 간에 식초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식초 섭취 그룹의 간 지방 함량이 현저히 감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넷째, 신장 결석 예방. 식초의 산 성분이 요로의 칼슘 침착을 방지해 결석 형성을 억제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끼는 석회질을 녹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다섯째, 소화 촉진, 위산 분비를 돕고 위의 운동성을 개선하여 더부룩함과 소화 불량을 줄여줍니다. 예전에는 삼겹살만 먹어도 속이 답답했는데 지금은 식초 덕에 부담이 없습니다. 여섯째, 만성 변비 해결. 식초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연동 운동을 활성화합니다. 실제로 오랜 변비로 고생하던 70대 여성 환자가 하루 한 번 식초를 섭취한 뒤 2주 만에 규칙적인 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일곱째, 불면증 완화.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 새벽에 자주 깨는데 식초는 이를 안정시켜 깊은 잠을 돕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훨씬 장굼이 줄고 숙면을 취하게 됐습니다. 여덟째, 나이살 관리. 식초는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체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뱃살이 줄면서 옷 사이즈가 한 치수 내려갔습니다. 아홉째, 피부뼈 건강. 식초는 칼슘 흡수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피부톤이 맑아집니다. 제 환자 중에는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열 번째, 만성 피로 회복. 식초는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 후 바로 쓰러졌을 텐데 지금은 저녁에도 가볍게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황금 섭취 비법, 식초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물 200ml에 희석해 공복이나 식전 또는 취침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하고
치아 손상을 막기 위해 빨대로 마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최소 2주 이상은 계속해야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변화, 김영호 72세.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매일 식초 한 잔을 드시고 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순희 68세. 어머님은 변비와 불면증이 심했는데 식초 섭취 후 밤에 6시간 이상 깊이 주무시고 아침이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식초 덕분에 다시 의사로서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식초는 단순히 음식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은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초를 마셨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식초가 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당분으로 분해되어 혈당이 올라가는데 식초 속의 아세트산이 이 속도를 부드럽게 늦춰줍니다. 그 덕분에 식사 후 졸음이 줄고 피로감이 덜 느껴집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변동이 심한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지방 합성을 줄이는 효과입니다.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식초를 곁들이면 체내에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부 비만이나 체중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특히 유리합니다. 또 운동하는 분들에게는 근육 회복에도 식초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 속에 젖산이 쌓이면서 뻐근함이 생기는데 식초가 이를 완화시켜 줍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60대 남성 환자분이 계신데 매일 아침 식초를 희석해 마신 이후로 운동 후 다음 날 근육통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식초를 매일 마시려면 지루하지 않게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물 200ml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공복에 마시면 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점심에는 올리브유, 발사믹 식초, 허브솔트를 섞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드시면 혈당 관리와 포만감에 좋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식초와 꿀을 섞어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되고 야식 욕구도 줄어듭니다. 운동 후에는 레몬 식초를 희석해 마시면 근육 회복에 유리합니다. 또 오이, 양파, 무 같은 채소를 식초에 절여두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해롭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해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치아 부식을 막기 위해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여성 환자분은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는 마음에 하루에 6스푼을 원액으로 마셨습니다. 결국 위 점막이 손상돼서 심한 통증을 겪었죠. 또 덜 발효된 식초를 마셨다가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반드시 물에 희석, 충분히 발효된 식초 사용,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식초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벨에 발효 식초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원재료 함량이 높고 첨가당이 적은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몸에 들어가는 것은 아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렴한 합성 식초와는 효과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또 식초의 종류에 따라 효능과 맛이 다릅니다. 사과 식초는 과일 특유의 향과 유기산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좋고, 현미 식초는 곡물 발효로 인한 구수한 풍미와 미네랄이 많아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포도 식초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초를
상황과 취향에 맞게 섞어가며 마시면 지루함 없이 건강 관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식초 주간 로테이션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사과식초,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현미식초, 주말에는 포도식초처럼 일주일 단위로 바꿔 마시면 입맛이 질리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도 변화를 주면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레몬 식초 워터, 겨울에는 따뜻한 꿀식초차를 마시면 계절별 건강 관리에 딱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로 적용한 5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혈압과 혈당 수치가 경계선에 있었는데 3개월간 매일 아침 식초 한 잔과 저녁 샐러드 드레싱을 꾸준히 드신 결과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내려갔고 체중도 4kg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보다 피곤함이 줄고 피부톤이 맑아졌다고 하셨죠. 이런 사례를 보면 식초가 얼마나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식초 한 스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조금씩 선택하는 생활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건강은 거창한 목표나 힘든 운동, 값비싼 보조제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조금 더 현명하게 보내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쉼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폐는 호흡을 하고 장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우리가 어떤 연료를 넣어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한 끼 식사, 한 잔의 음료 혹은 한 스푼의 식초가 내일의 몸을 만들고 다음 달, 그리고 내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똑같은 패턴을 봅니다. 젊었을 땐 괜찮다고 생각했던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으로 드러나는 경우 말이죠. 그때 후회하며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건강은 미리 지켜야 한다는 것,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값싸고 무엇보다도 훨씬 행복합니다. 혹시 지금 몸이 무겁게 느껴지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피곤이 가시지 않나요? 밥을 먹고 나서 졸음이 쏟아지나요? 이런 신호들은 결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이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조금만 바꿔보세요. 식단에 채소를 한 줌 더 추가하고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식초를 한 스푼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바라봅니다. 70세, 80세가 되었을 때도 걸음걸이가 힘차고 눈빛이 반짝이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과 함께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가족과 나누고 친구와 나누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한 주제는 아마 여러분이 평생 들어본 건강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바로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의 식초 이야기보다 더 깊고 더 재미있고 무엇보다도 이건 당장 해봐야겠다 싶은 주제예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들을 조금씩 실천하고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딘다면 분명 몇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이 끝나면 채널을 꼭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그래야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건강 비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증하고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 선택을 함께 만들어가는 길, 저와 끝까지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전부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한 일들만 생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